방 안은 늘 어두웠습니다. 낡은 등잔 하나가 전부였지요. 기름이 닿으면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 엄마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문 여자. 그게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전남 순천 근처 산골이었습니다. 논 사이로 안개가 내려앉고 닭이 울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길은 진흙투성이었고 버스는 하루에 한 번뿐이었어요. 저희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 대나무가 흔들리고 밤마다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지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을에서 힘이 세고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군복을 벗고 돌아온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자주 멍했고 술에 취하면 말을 더듬었습니다. 손에는 늘 막걸리병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끔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 말의 뜻을 이해한 건 훗날이었지요. 엄마는 늘 조용했습니다. 작은 체구에 손이 거칠었습니다. 삶이 그녀를 마모시켰지요. 하루 종일 일하고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면 얼굴이 굳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밥을 삼켰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려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졌고 지붕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밥상은 왜 비었어? 엄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밥이 덜 익었어요. 그 순간 병이 날아갔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 엄마의 어깨가 휘청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포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은주야, 숨으렴. 엄마의 속삭임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뛰었습니다. 아궁이 밑에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제 냄새와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 틈 사이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발소리, 욕설, 그리고 침묵.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숨 쉬는 법보다 숨는 법을 더 잘 알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엄마의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웃이 물었어요. 이게 뭐요, 정옥 씨? 엄마는 웃었습니다. 문틀에 부딪혔지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마을의 법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일.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 그것이 예의라고들 했지요. 학교에서도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야, 꿈이 뭐니? 저는 교과서만 바라봤습니다. 없어요. 그때 아이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제게 꿈이란 사치였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길 바랐을 뿐이지요. 아버지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비가 오면 더 취했고 날이 맑으면 일하기 싫다며 또 마셨습니다. 엄마는 논일을 마치고도 밤늦게 빨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 옆에서 손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손을 감췄습니다.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그 말이 참 무서웠어요.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매일 반복되는 게 우리 집의 일상이었지요. 어느 겨울밤 마을 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떠드는 사이 우리 집은 또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잔치에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눈은 붉었고 손엔 막걸리병이 들려 있었지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아궁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빛은 흔들렸고 그림자는 더 커졌습니다.
밖에서는 풍악이 울렸습니다. 그 두 소리가 섞여 세상은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떠날 거야. 그 말은 속삭임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새겨두었지요. 봄이 오자 엄마는 병약해졌습니다. 손목에 파인 자국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은주야. 세상은 넓으니까.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등잔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흔들린 걸까요? 그 불빛 아래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꼭 이곳을 나가겠다고, 이 집의 공기를, 이 그림자를 벗어나겠다고. 창문 밖에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통기타 소리, 마을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는 웃음이 있었지요. 하지만 제 방 안에는 숨죽인 두 사람의 그림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 어둠을 나설 겁니다. 그날 밤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눈앞에는 미약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난 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지붕 위로 빗방울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늘 같은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방, 깨진 병, 엄마의 손. 그리고 그 손이 멀어지는 꿈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같았지요. 길은 좁았고 노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떠나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면 돈도 벌 수 있대. 이웃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 자랐습니다.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서울 가고 싶어요. 엄마는 잠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거긴 멀어. 돈도 없잖니. 일하면 돼요. 재봉 배울 수 있다 했어요. 아버지가 알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였습니다. 술 냄새가 짙었습니다. 저는 몸을 굳혔습니다. 저 공장에 가보려고요. 누가 허락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엄마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래요. 생각도 하지 마. 병이 탁자 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결심했지요. 이번엔 진짜 떠나야겠다고. 며칠 후 새벽 엄마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비상금이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그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난 괜찮아. 넌 살아야지.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아팠습니다. 기차역은 처음이었습니다. 표를 사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 가요? 영무원이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그때 제 목소리가 제법 단단했습니다. 서울은 사람 냄새가 짙은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급히 걸었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익명성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봉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바늘에 손을 찔러 피를 흘렸지만 하루하루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기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는 누구도 때리지 않아. 함께 일하던 언니 미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은주야,
서울은 어때? 좀 시끄러워요. 시끄럽긴 해야 살아있지.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감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전화 왔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어머니 크게 다쳤다. 귀가 멈춘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내려오라. 다음 날 첫 차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이 멀어졌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사람 또, 쉿, 말하지 마. 그냥 이대로 가. 어디로요? 아무데나. 나보다 너부터 살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문이 쾅 열렸습니다. 또 어디 갔다 왔어? 병원 다녀왔어요. 누가 허락했냐고 물었지? 손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뭐? 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만하시라고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낯설게 흔들렸습니다. 그 잠깐의 틈에 저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발밑에 진흙이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돌아와. 그건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역 근처에서 며칠을 떠돌았습니다. 돈은 금세 떨어졌습니다. 밥은 편의점 김밥 한 줄로 버텼습니다. 그때 벽에 붙은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여성 긴급보호소 도움을 드립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에 쥔 전단지를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선 누가 때리지 않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은주예요. 잘 왔어요, 은주 씨.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여긴 괜찮아요. 조금만 울어도 돼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쉼터에서는 재봉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천을 만졌습니다. 실을 꿰고 바늘을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래간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자가 찾아왔습니다. 은주야, 여기 있었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너 찾고 다녔지. 다행이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몰라요. 그냥 살아야죠. 그래. 그거면 됐어. 그녀는 울었고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며칠 후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살아볼 생각 있어요? 무섭긴 해요. 그래도 나가야죠. 살아보면 조금씩 달라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창문 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예전 등잔불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이 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 숨지 않겠다. 두렵지만 걸어가야겠다고.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길 위의 무릉덩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저 갈게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잘 가라. 이번엔 꼭 살아라.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바늘통 하나,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 하나. 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들이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요. 그 싸움은 주먹이 아니라 삶으로 버티는 싸움이었지요. 새벽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길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쉼터 마당의 감나무 잎이 서서히 색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실을 감으며 창문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손등 위에 닿았을 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가야 하나? 은주 씨, 상담사 김소연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도 일 잘하셨어요. 네, 조금은요. 이제 곧 나갈 준비를 해야겠죠. 그녀의 말은 다정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며칠 후 공장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재봉 일을 도와주는 작은 하청업체였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커질수록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은주 씨 괜찮아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바늘이 비뚤어졌고 천이 찢어졌습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의 침대에서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나 봐.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쉼터로 돌아갔습니다. 괜찮아요.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넘어졌다고 다 틀어진 건 아니에요. 전 아직 자신이 없어요. 두려운 건 당연해요. 하지만 두려움이 전부는 아니죠.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미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내보자. 가게요? 응, 조그맣게라도. 바느질이 우리 손에 익었잖아.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만든다. 그건 무서우면서도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작은 방 한 칸을 빌렸습니다. 낡은 재봉틀 하나를 들여놓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은주양장점. 서툰 글씨였지만 내 인생의 첫 간판이었어요. 처음 손님이 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치마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지요. 바늘을 잡는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란 걸요. 어느 날 가게 문을 열어주던 윤태수 씨를 만났습니다. 문짝이 삐걱거린다고 말했더니 그는 나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못 바꾸면 금방 또 상해요. 괜찮아요. 버티겠죠? 그는 웃었습니다. 사람도 나무도 너무 오래 버티면 썩어요. 가끔은 갈아야죠.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들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무 가루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네, 그냥 김밥요. 그냥은 몸에 안 좋아요. 그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끔 꿈꾸죠? 네. 어두운 방이에요. 그럼 이젠 불을 켜요. 그의 말이 단순했지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결혼은 조용히 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작은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조심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안전해요. 그 말이 자장가 같았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저는 또 한 번의 두려움과 마주했습니다. 혹시 나도 그때처럼 될까? 화가 날 때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올라가려 할 때마다 스스로를 멈췄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했어.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게 살겠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작지만 단골이 늘었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서 손주를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지? 응, 엄마. 이젠 괜찮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던 날 조용히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봉틀 위에 남은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가게 앞 유리창에 글자를 붙였습니다. 봉제 무료수선 여성 쉼터 연계. 그 문구를 보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새벽녘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조금씩 천천히 실을 꿰듯 엮여간다는 걸요. 남편이 묻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먼 산 위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맑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다른 누군가를 살릴 거예요. 그 순간 오래된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늘 끝에 맺힌 작은 실이 반짝였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지요.